학교 신문에 실린 기사의 뒷이야기 들어보고 사안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학 기자 시그널, 오늘은 한성대 신문 박한석 기자가 초대 손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한성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한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는 한성대 신문 565호 오면에 실린 폭력에 짓밟힌 피해자, 폭로 없이 일어서려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 박한석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스포츠계, 연예계를 막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과거의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심각했고 또 요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법률이 강제하는 예방활동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기당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방활동도 존재합니다. 전문 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근절표어대 등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후 처리는 사건을 인지한 다음에 밟는 절차를 말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각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대처합니다. 매뉴얼에는 폭력 유형별 초기 대응 방법과 사안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학생 안전 조치, 외부기관 연계, 여기서 외부기관은 위센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등을 말하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매뉴얼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예방과 사후 처리 두 가지로 나눠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전문 상담 교사 제도가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좀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언제든지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데 보복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조치가 가장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처분 내용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는데 여기서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분리란 전학을 말하는데요. 8호 이상의 처분을 받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점수가 16점이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점수는 총 4개 항목이 있고 항목마다 0에서 4점씩 줄 수 있습니다. 4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야만 8호 이상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나요? 제도적인 부분 좀 짚어주세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몰라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위 사업에서는 학생 안전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회도 존재합니다. 제도권을 벗어나면 푸른나무 재단 등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NGO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당사자들의 인식은 부족합니다. 기사에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까지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학폭 사태가 알려지면 우리가 가해자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사실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의 구제와 보호도 중요하잖아요. 학교 폭력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2011년 대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뒤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유서에 보복이 너무 두려웠다 이렇게 남겼는데도 말이죠.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문제점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미흡한 피해자 보호 조치였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방관하지 말고 막아야 합니다.
이현규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SOS 센터 실장은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렵지만 필수적인 도전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인식의 전환이 쉽지 않겠지만 학교폭력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박 기자의 경우에는 혹시 주변에서 학교 폭력의 실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을까요? 네, 목격했다기보다도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옷이나 금품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런 조치도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이 처분을 받으면 인생에 큰 흠결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학교폭력 기사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사에 넣지 못한 내용인데요. 성호고등학교 최현명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처분이 가해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것 아니냐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불필요한 논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인은 고사하고 입시에조차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 교사는 성적만으로도 얼마든지 입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의 피해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학폭을 경험하고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겪고 나서 오랜 시간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대인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말투나 행동에 학교폭력 피해에서 비롯된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비겁하게 강약, 약강으로 사람을 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교회도 다니고 책도 읽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과거를 대하는 관점이 바뀌면서 학교폭력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가해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똑같은 일을 안 당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약, 약강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건 고민이 아니라 회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직시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저는 더욱 성숙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면 그만큼 성장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언제나 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이선영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SOS 센터 팀장의 말에 따르면 올해 초에 학교폭력 폭로가 쏟아지면서 성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사회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의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담담히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놓이고 보기 좋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 어떤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교사 보강,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그리고 피해자 대상 제도 홍보가 있겠습니다. 먼저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언제든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합니다.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강동구 천일중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 열리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개최 횟수가 배치 전과 비교해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는 학교폭력 감소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호 이상의 처분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가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의 홍보도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처럼 알고도 도움을 못 받는 제도가 없어야 합니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인권의 보고서처럼 실제로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개선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쓰신 기사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요즘 대학 언론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수습 기자 모집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네요. 열악한 대학 언론을 향한 대학24시 브릿지 TV의 관심은 모든 학보사 구성원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오늘 출연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해준 박한석 기자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대학 기자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